일반인들 입장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인가 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인가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마약 간이시약 키트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출되는지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고요. 사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강남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무분별하게 배포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마약 사건을 엄단해라 하는 지시를 하셨고 실제로 많은 마약 사범들이 검거가 됐고 태국이나 미국, 일부 대마가 합법화되는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나도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투약으로 처벌되는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 들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투약이든 매수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향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원하신다면 수사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약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마약 범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취급한 마약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서는 마약의 종류에 관해서도 마약, 향정, 대마, 향정, 감옥에서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들로 다양하게 규정을 분류해 놓고 있고요. 관련 범죄 행위에 있어서도 투약, 소지, 매매, 알선, 밀수, 제조 여러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취급한 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가액에 따라서 규정을 따로 정해 놨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다양한데요. 법원에서 법률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필로폰을 밀수하는 경우에 밀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에 가담한 피고인이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운반책의 경우에는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입국하다가 세관에 단속이 되면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범행에 대해서 전부 자백을 해버리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의뢰인은 운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심부름 대가로 받은 비용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반하고 있는 물건이 한 200~300만 원 정도는 될 수 있다 정도의 인식은 있을 수 있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정도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5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고요. 일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인가 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인가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7년 이상의 경우에는 판사가 장량 강경을 하더라도 3년 6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의유로 하게 되면 5년이기 때문에 판사가 장량 강경을 하게 되면 2년 6월까지 감경이 되고 3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 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기의 불균형성이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관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조사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압수수색 결과 또 다른 공범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이 대답이 나한테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관리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데만 해도 급박하기 때문에 그 뒷배경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입회해서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공범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향후의 수사나 재판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양형 자료의 다양성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마약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정도를 양형 자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가 마약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체계에 맞게 정리를 해서 내가 양형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수사협조인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협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은지, 내가 아는 게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만 털어놓고 그걸 자료로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0을 다 얘기해야 하는 건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실제 조사에 대비해서 예측을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보유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요.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보유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마약 간이시약 키트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출되는지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고요. 사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도 실제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돌발 질문이나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가 옆에서 조언을 해줌으로써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줄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마약 전문 변호사 최승현이었습니다.